십천간 글자 중에 마지막 글자인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우리가 음수라고 하죠. 겨울이 깊어지면 임수의 활동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은 응축하고 아래로 안으로 저장하는 그런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런 수 운동을 마무리하는 게 개수예요. 임수 같은 경우는 바다나 웅덩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개수는 시냇물 그리고 봄에 을목을 키우는 그런 수증기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임수는 저장하는 그런 특성이 강한 수기라면요. 개수는 임수가 저장을 해서 더 이상 응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이제 개수가 일양으로 발산으로 그 운동이 돌아서게 됩니다. 가장 수기의 응축 운동이 극에 다다른 상태를 개수라고 하고요. 이제 개수는 새로운 세상이 오면 바로 튕겨져 나갈 그런 준비를 갖춘 그런 상태입니다. 한자를 보면요. 그 개자는 방위를 측정하던 고대의 도구를 본뜬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나무를 열십자로 이렇게 맞춘 건데요. 해돋이하고 일몰을 관측해서 동서남북의 방위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알이다라는 뜻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글자를 천간의 마지막 글자로 가차해서 쓴 것인데 이 도구를 통해서 이제 개수라는 건 마감이잖아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앞으로 열흘 동안의 기륭을 점쳐서 해알이다 라는 뜻으로 고대의 그러한 관습에서 기인했다고 합니다. 겨울을 수 운동이 가장 극에 이른 시기를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라는 건 기토라는 땅에서 우리가 가을에 거두어들인 신금이라는 종자를 정화로 계속 열기를 가한 다음에 기토 땅에서 임수에다가 신금을 종자를 풀어가지고요. 새로운 간목으로 드러나는 게 이 음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물질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겨울이 깊어져서 더 이상 응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양의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수는 개수로 폭발력으로 해서 솟구쳐 오르는 봄이 되면 우리가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수의 특성이 그 스프링처럼 모든 만물을 일시에 솟구쳐 오르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개수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양의 세계에 을목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을목은 간목이 양의 세계로 드러난 글자가 을목이에요. 양의 세계에서는 을목이 커갈수록 병화의 힘은 강해지고요.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가 완벽하게 익으면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난 세상 그리고 봄, 여름을 양의 세상이라고 하고요. 가을, 겨울을 음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음의 세상에서 양의 세상으로 변화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수기라고 할 수 있고요. 발산 운동을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유금 상태에서 일양으로 빵 터지는 그 개수는 모든 만물이 알맞게 성장하도록 그 기운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헤아리고 살펴서 계책을 마련하는 게 개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보통 자신이 필요한 곳에 가서 수기로 기운을 맞추고요. 분위기를 잘 살피기 때문에 분위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분위기를 잘 맞추는, 그래서 개수의 일간이 구조가 좋을 경우에는 분위기 메이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통 튀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을목을 키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봄에 내리는 비는 을목이라는 생명체를 땅 밖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생명 에너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싹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개수고요. 개수의 역할은 봄에는 이렇게 을목을 키우고요. 여름에는 필요한 곳에 비를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봄, 여름은 발산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반면에요. 가을, 겨울의 개수라는 것은 이제 수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응축하는 에너지는 임수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개수는 자신의 역할을 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뜻이 있으면서 응축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변화를 싫어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곳에 머무르게 되는 수기의 그런 특성을 또 보이게 되는데요. 그게 강할 경우에는 우울증의 증세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수일간이 특히 자신의 활동하는 그런 계절이 아닐 경우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선수들 경우에요, 개수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제 폭발하는 그런 에너지의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개수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사주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사주가 있는데요. 한 분은 유금월에 태어난 개수일주시고요. 한 분은 사화월에 태어난 개수일주십니다. 그럼 한 분은 자신이 태어나야 하는 양의 세계에 태어나서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유금월에 태어나신 분은 음의 세계입니다. 음의 세계는 정화가 기토에 열기를 가하고 신금종자를 계속 달군 다음에 임수에다가 풀어서 갑으로 드러나는 게 음의 세계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그 시절은 유술, 해자축, 인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유금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음의 세계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흐름에 의해서 갑이 드러날 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운은 해자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유금월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신금이 땅으로 떨어지면 만물은 모두 형체를 감추기 시작하고 세상은 이제 음의 세계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절인데요. 그때 개수가 태어나신 거예요. 을목을 키울 때 자기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글자인데 지금 태어난 계절이 내가 할 일을 잃어버리는 그런 계절이 됩니다. 그러면 계절적으로 보면은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 가치를 강하게 드러낼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이분은 금수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금을 수기에다가 풀어서 새로운 갑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금을 달구어주는 화기가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일을 하신 경우에는 단순 기술을 쓰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28세가 되면 간목이 드러나요. 이 유구월에 드러나야 하는 그 결과물이 드러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다. 이걸 의미하고요. 개수가 갑을 키운다는 것 자체는 좀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협화음이 나는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수에게 갑목은 식상으로요. 원국에는 식상이 없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대운이다. 그래서 여자분들한테는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갑자하고 개축하고 이 간지는요, 굉장히 금이 차가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개갑의 물상이 그렇게 좋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개술주 입장에서는 금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일지궁 축토의 시기에 이르면요, 사유축 삼합이 마감했다는 것 자체가 금운동이 마감됐다. 그러면 개수일간의
운에서는 인성이 마감되는 운입니다. 그러면 그 축토라는 자리는 나에게 사랑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나의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그런 배우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금을 수기에 풀어갖고 새로운 목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계수 일주 입장에서 식상을 쓴다는 것 자체는 남편한테는 관의 모습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또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대운 자체가 나를 드러내는, 나는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운이긴 하지만 또 결혼 생활과는 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대운에 이혼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대운은 을축 대운이 오기 때문에 식상이 계속 오는 운이고요. 이 을목은 나하고 맞는 글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을목을 키우려고 하지만 원국 자체가 지금 신유라는 금이 강하고요. 일지궁도 축토기 때문에 자신의 을목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이게 식신을 인성에 의해서 도식당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이 을목을 쓸 수 없다. 그리고 이분은 그냥 아이를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그냥 가정주부 사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분은요. 을묘년 신사월 개미일 병진시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은 사화월의 개수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사화월은 내가 활동하는, 내가 가장 할 일이 많은 그런 계절을 의미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리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할 일을 잘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잘 찾아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월에 보면요. 이 구조에서 전체적으로 다 양의 세계 글자예요. 양의 세계 글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인 경금이 드러나면 좋은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월상에 신금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신금이라는 거는 이미 완벽해진 종자예요. 이 사화월에는 이제 경금이 조그맣게 생겨난 그런 상황인데 이 천간 신금은 이 계절과 맞지 않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계수일주에게는 신금은 편인의 그런 모습이고요. 정인은 사중의 경금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분에게는 이 편인과 정인의 모습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새어머니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셨는데요. 어렸을 때 이모대운 무오년에 어머니가 동생을 출산하시다가 임신 중독과 심장의 문제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병진시로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병진신지 정사신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병진시 여러 이야기를 들은 결과 병진시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공부를 더 하시고 시주를 살다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모대운이라는 것 자체는 정임합을 의미합니다. 정임합은 새로운 나무인 간목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보통 정임합의 이 물상으로 인해서 후대가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임합은 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물상인데요. 이분은 지금 오대운이에요. 원국 자체에서는 사오미로 화기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임수가 상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임수가 힘든 상황에서 신금이 금생수로요. 임수에게 힘을 못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정임합으로 갑을 출산하는 그 상황에서 신금은 희생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갑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런 물상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신사라는 간지 자체가 병신합을 의미합니다. 병신합은 완벽함입니다. 그리고 병화라는 건 소독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태양빛이 강한 날 빨래를 옥상에다 널어서 깨끗하게 말리고 소독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분은 이 신사라는 월주 사회공을 환경위생이라는 그런 전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도 환경위생 관련 일을 하시는 걸로 이 신사 간지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보면 전체적 구조에서 이 개수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할 일이 많고 굉장히 바쁘신 분, 그리고 어딜 가도 나의 존재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개수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지칠 수 있거든요. 대운이 신유술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도 나에게 힘을 보태주는 그런 대운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계속 일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80세 병술대운이 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무술년이 왔었죠. 그러면 일지궁은 진술미, 술미형이 동하는 그런 운이 돼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변동 변화가 일어나는 대운이 병술대운입니다. 그래서 이 대운이 시작하고 남편하고는 지금 주말 부부를 하고 계시고요. 사실 일지궁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제가 같이 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편과 어느 정도 사이가 좀 안 좋아서 그나마 주말 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술대운 자체가 진술미가 동하는 그런 대운이기 때문에 뭔가 부수고 고치는 그런 물상으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근데 무술년이 오면은 그게 이제 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술년에 교통사고가 나셔서 좀 치료를 오래 하셨고요. 그 치료로 인해서 직장을 퇴사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이 좀 힘은 들었지만 몸이 아파서 그래도 오랜만에 쉬시는 시간이라고 조금 그래도 좋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무토가 오면 을계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개수일간 입장에서는요, 을목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무술년에 나의 식상,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래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이 월이라는 신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을신충으로 뭔가 관계를 끊거나 그 일을 그만두는 물상으로 드러났고요. 이분은 목을 키우는 개수일간이기 때문에 신유술 자체는 사실 이 천간으로 갑을이 드러났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 자체는 갑을을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자신의 활동을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신유술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기도 하지만요, 이거는 정신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이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이 병술대운이 오면 본격적으로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무술년부터 명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시주도 알고 싶어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하시면서 시주를 살다 보면은 스스로 자신의 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신금 자체는 이 나의 구조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구조지만, 이 신금은 우리가 신살로 얘기하면 제살입니다. 제살은 아이디어 창고가 될 수 있고요. 영리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신금으로 인해서 그래도 영리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모든 현상은 드러난 부분과 드러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게 장점만 있지도 않고 단점만 있지도 않거든요. 오늘은 개수일주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자신의 시절이 아닌 그런 공간을 계속 지나가시는 분과, 한 분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분, 두 분 사주를 가지고 개수 일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개수구는 이제 마지막 글자입니다. 천간에서. 그리고 이 개수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갑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오늘이 갑자일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개수는 마감 그리고 새로움을 출발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잘 마감하셨나 모르겠어요. 오늘 새롭게 육식간지가 출발하는 갑자일인데요. 새롭게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